네, 오늘은 파동의 간섭 단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개념 및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 대해서 난이도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개념, 경향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이번 단원은 몰라서 틀리면 안 된다 라고 적어놨죠. 아무래도 이 단원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엄청 풀기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만큼 절대 개념 같은 것도 당연히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좀 하셨다면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수로 틀렸다면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나 또 가끔씩 좀 혼동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몰라서 틀리면 안 되는 쉬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최대한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느냐, 이제 V는 F 람다랑 T분의 람다, 이거는 이전에 파동의 굴절에서도 써먹었던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종종 이용을 하게 되고, 저기 적어놓은 영어 단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V는 속력이 될 것이고요. F 람다에서 F는 진동수, 람다는 파장이 될 것이고, T는 F랑 역수관계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격차를 활용해서 많이 푸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3개념 경향은 지금까지 강의 찍으면서 처음으로 전 9문제가 다 쉬운 그런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념도 많이 설명할 게 없기는 한데, 보통 제가 쉬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을 좀 길게 하는데, 이번 단원은 그거보다 더 쉽다 보니까 좀 개념 같은 것도 많이 알려드릴 거는 없고요. 그냥 문제들 난이도가 다 적절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만 적용을 하신다면은 엄청 빠르게 한 문제당 3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걸릴 정도로 쉬운 단어이니까 개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초 개념 및 심화 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개념 세 가지고요. 심화 개념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보자면은 아까 전에도 작성을 했던 V는 F 람다랑 T분의 람다, 각각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저거 염두 정도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새겨져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T 관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T 관련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어떠한 한 지점에서의 파형의 변화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시로 작성을 했을 때, 이제 S가 고정이니까 X축이 T일 거고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물결파가 어디에서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하나만 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파원이 두 개로부터 이제 파원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서 파장이 발생을 할 때, 여기 이제 만약에 합쳐진 파형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지점에서의 파형이겠죠. 그때 두 파원이 지금까지 이제 주기나 파장은 동일하게 나왔었고요. 위상은 좀 다르게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가정을 이제 파장이 동일하다, 주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T와 관련된 조건인데 X축이 T로 되어 있다. 그럼 주기 관련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각 파원이 이제 주기가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합쳐진 파형에서도 주기는 동일하게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주기마다 보강 상쇄, 아니 반주기마다 보강하고 상쇄는 계속된다 했는데, 이제 포인트를 가리키자면 여기랑 여기가 보강일 거고요. 여기와 여기가 상쇄일 텐데, 예를 들어 주기가 2초라고 한다면은 반주기면 1초마다 보강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은 마루에서 보강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1초가 지나면은 여기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간에 이 위치에서는 골에서 보강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반주기마다 특정 위치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는 곳이라면은 반주기마다 그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상쇄는 여기에 있는 점, 이제 상쇄 간섭을 하는 부분은 쭉 0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 딱 시간을 보든 상관이 없이 상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공부하셨으면 아실 내용이라서 기초 개념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시간을 고정시키고, 이제 어떠한
시점에 사진을 찰칵 찍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위치, 변위에 대한 파형의 그래프를 작성했다고 쳐볼게요. 이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고정이 있겠죠? 이때는 이거를 X축이 지금 변이니까 파장을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파장은 각 파원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동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파장 단위로 보강 상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된다면은 여기 딱 반파장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끝과 끝에서 반파장 단위로 보강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도 역시 반파장 단위로 상쇄가 일어난다. 그렇게 기초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차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제 간격차를 어떤 식으로 하냐, 식이 있잖아요. 이게 파장의 절반 해서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냥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짝수배나 홀수배로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정수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 보자면은 먼저 저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한 파원의 파장 개수가 보인다. 이제 지금 생각나는 문제가 어떤 점과 점, 딱 S1이랑 S2 이렇게 점이 있고 그 사이를 선으로 그어서 여기에서 이제 보강이 몇 번 일어나냐, 상쇄가 몇 번 일어나냐, 이런 문제가 주로는 아니고 종종 출제가 되었는데, 그럴 때 이제 간격차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풀 때 간격차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한 파원의 파장 개수가 보인다. S1에서부터 S2까지 한 파원의 파장 개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 1.5개죠. 이렇게 한 파원의 파장 개수가 보인다면 이 1.5개에다가 2를 곱하면 되고요. 그러면 3이겠죠? 3부터 만약에 간격차가 0인 곳까지 있다면 0, 1, 2, 3. 그 다음에 간격차가 3인 곳과 0인 곳이 보강 간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보강이고 그 사이에 있는 정수도 다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이제 뭐 0.5겠죠. 아무래도 이제 2.5랑 1.5랑 0.5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상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수가 이제 이거는 문제를 보고 맞추셔야 되는 건데, 보강 혹은 상쇄일 때, 지금 예시는 보강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상쇄가 들어가서 보강이 4개고 상쇄가 사이에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1.5개다. 파장이 1.5개다 라고 하면은 한 파원의 파장이니까 이거를 간격차로 하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으로 곱해주고 3, 2, 1, 0 이렇게 정수 단위로 보강 일어나면은 그 사이에 상쇄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한 파원에 대한 파장 개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끝과 끝에 간격차를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끝에서 끝까지 간격차를 계산했는데 3개 더 많았다가 마이너스 1개까지 있었다. 마이너스 1개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원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 더 많다 해서 나머지 한쪽 끝은 하나가 적다 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로 봐주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 여기가 보강이라면은 3, 2, 1, 0, 1 이렇게 5점에서 보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상쇄 이렇게 해서 보강 5개, 상쇄 4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수가 보강인지 상쇄인지에 따라서 작성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나중에 숙련되시면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정수가 몇부터 몇까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보강이냐 상쇄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반대인 상쇄나 보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아마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개념 및 심화 개념은 이게 전부고요. 이제 바로 기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면은 보통 3페이지에 있고 꽤나 이제 고난도 문제 가기 전에 약간 긴장 슬슬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15번인데 이제 이 문제가 나왔고 정답률은 44%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고, 왜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안 그렸다는 거 보면은 쉬운 거 알 수 있겠죠? 먼저 그림과 같이 파원 S1, S2에서 진폭이랑 위상 둘 다 같다고 하고요.
물결파를 2분의 1의 진동수로 발생시키고 그러면 주기가 2초 되겠죠? 물결파의 속력은 1m/s로 일정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지 보면서 해도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저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물어볼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산 먼저 하고 선지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쉬운 문제는 그냥 묻는 거 바로바로 계산 같은 거 크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서 선지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S1에서 마루, S2에서 마루 이렇게 동시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은 P 지점에서는 언제나 보강 간섭 일어날 거고요. 물론 어떤 주기 때는 변이가 빵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다 해가지고 기억 맞고요. 쉽죠? 니은, Q에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위상이 같죠. 위상이 같은 상태에서 Q 지점 보면은 S1과 S2로부터의 간격차가 빵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은 다른 어떤 점들에 비해서 변이 차가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뻥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이제 PQ 연결한 선분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의 수는 2개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2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간격차 말씀드렸을 때 한 파원에 대한 파장의 개수가 보이지 않으면은 양끝 차이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Q에서는 간격차가 빵이고요. 그 다음에 P에서는 이제 S1으로부터는 파장이 1.5개 길이만큼 벌어져 있고요. S2로부터는 2.5개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0부터 파장이 0부터 1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Q에서 보강이 일어나고 P에서 보강이 일어나니까 보 들어가는 거고 이 사이에서는 상쇄가 1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아니라서 1개 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고 정답률이 44%인데 그 정도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5번 풀겠습니다. 오답률은 너무 쉬워서 나와 있지 않았고요. 15번인데 또 쉬웠으면은 약간 럭키한 거죠. 한번 보면은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 어쩌고 있고요. 시간 t0인 순간의 모습 나타냈다 하고요. 속력 20cm로 같고 그 다음에 파장이 20cm라고 되어 있죠.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니까 여기 바로 파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속력이랑 파장이 둘이 같으니까 주기는 1초고 진동수는 1Hz인 거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머리가 안 좋으니 저는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주기 1초라고 저희가 바로 추론 가능하고요. 선지 보면 기억,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냥 쳐다보면 나오죠? P에서 마루랑 골 만나 있으니까 상쇄 간섭 발생하고요. 다음에 니은.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데 Q 보면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변이가 마구마구 바뀌니까 니은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T는 1초일 때와 T는 2초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가 1초고 그러면은 T는 1일 때 R에서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여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든 상쇄 간섭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주기가 1초니까 중첩된 이제 간섭이 일어났을 때 주기도 동일하므로 주기 1초라서 아마 똑같다 해가지고 디귿이 맞게 되고요. 그리고 답은 4번이 돼서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쉽게 푼 문제고 이 문제 실전에서 풀 때는 30초 정도 걸리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24학년도 수능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면은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제로 나오거나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로 나와서 빨리빨리 풀어 넘겨야 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실수 때문에 검토 한 번 더 하더라도 한 30초 차이라고 그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빠르게 하는 것보다 이런 쉬운 문제는 검토하거나 좀 한번 풀 때 제대로 풀어서 시간 한 15초, 30초 정도 더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자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PQ가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진행할 때 두 파동이 만나기 전 시간 t0인 순간에 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Q의 진동수는 0.25Hz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파장, 이제 X축에서 그래프 보면은 X축에서 변이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 알려준 거고요. 파장은 지금 보면은 2m네요, 둘 다. 파장 2m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기가 4초죠. 주기 4초. 이거 바로 분해주면은 속력이 0.5m/s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t는 2초부터 6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x는 5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t에 대해 변하고 위치는 5m로 고정이죠. 그래서 이때 나타내 보면은 먼저 2초일 때니까 0.5m/s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2초 뒤면 1m 이동이 있겠죠. 그러면은 P랑 Q 둘 다 딱 울렁하기 직전까지 도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X는 5m에서의 그래프를 살펴보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0.5초 더 지났다고 치면은 P는 이제 마루가 다가오고 있고 Q는 골이 다가오고 있는데 둘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주기는 4초니까 주기가 4초니까 이제 여기를 2초라고 하고 여기를 6초라고 했을 때 둘이 주기 4초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0.5초 지났을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약간 P가 좀 더 크니까 위쪽으로 변이 발생할 거고, 이거를 제가 너무 쬐끄맣게 그렸네요. 좀 더 크게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고, 당연히 주기 4초니까 요렇게로 생겼겠죠? 가운데가 4일 거고요. 이제 4초일 때는 상쇄 간섭이 아니다.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도 0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x는 5에서는 상쇄 간섭 일어나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보면은 변이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움직이는 모습 알 수 있고 중첩된 파동 변이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a로 답이 2번이란 거 알 수 있고, 이 문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풀어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6번 오답률 31.8에 문제풀이 최단 기록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누가 맞는 말 하는지 맞추라는 건데 학생 A가 P에서는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P에서 지금 보강 간섭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A는 아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Q는 X와 Y가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야. 너무나도 맞는 소리 하고 있고요. C, R은 X와 Y가 상쇄 간섭하는 지점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보강하고 보강하는 지점 사이에 있으니까 상쇄 간섭 맞아가지고 B와 C가 맞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너무 쉬워가지고 나와 있지 않았고요. 생김새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도 다들 맞췄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가 있고 진동수 F라고 하고요. 지금 위상이 반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진동수를 2배로 발생시킨 진폭과 위상이 같은 두 물결파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진행 속력은 가와 나가 같다고 했네요. 그러면은 V 동일하고 진동수로 주어졌으니까 F람다 쓰고요. F가 1대2니까 파장은 2대1이라서 D1이 D2의 2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딕은 먼저 풀었는데 이거는 문제 푸실 때 순서 딱히 상관없고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보면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먼저 봐버렸으니까 먼저 체크하고, 기억 보면은 가의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골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강 간섭 맞고요. 니은 보면은 나의 S1,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5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간격차 일단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한 파원의 파장 개수 알 수 있으면 그거 곱하기 2 해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1부터 S2까지 S1 기준으로 파장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 것까지 아무래도 이거 곱하기 2하면은 8 되고 8부터 0까지니까 게다가 확인해 보면은 S1으로부터 S2까지 쭉 양끝을 보면은 둘 다 지금 보강 간섭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0부터 8까지니까 보강 간섭은 9번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8번 상쇄 간섭이 발생해서 5가 아니라 8이기 때문에 X고 답은 3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니은 풀 때는 30초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실수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수능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기한 걸 발견을 했는데 25학년도 때 6월 모의고사에서 6번으로 나왔고 9월 모의고사에서 9번으로 나왔고 수능 11월에 11번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그냥 같아가지고 신기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 풀어보자면은 그림 가와 같이 평면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 같고 위상이 서로 반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간격차 0인 곳에서 상쇄 발생할 거고요. 점 PQ는 O를 중심으로 뭐 대칭인 것 같이 생겼고 그림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1, S2에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속력은 10cm/s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 그래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X축이 T다 보니까 주기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기는 4초인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나온 게 속력 10cm/s인데 주기가 4초니까 4S로 하죠. 그럼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는 파장이 40cm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문제에서 바로 물어보는 게 기억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은 20cm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T는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인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T는 1초일 때 그래프 날을 통해서 P의 변이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대칭점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거는 미리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P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 생각해 보면은 이제 S1으로부터 P까지 가기까지 파장의 개수로 치자면은 파장이 X개만큼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S1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S2가 있는데 이거는 위상이 반대인 거고 파장의 개수는 다르긴 하겠는데 위상이 반대니까 S2를 마이너스 S1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S2의 파장의 개수를 Y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간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P점이라고 하면은 Q에서는 파장의 개수가 대칭이니까 반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X 들어가는 곳에 X가 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Y, S1에다가 위상 반대고 반대로 X개인 S2 즉 마이너스 S1 들어갈 테니까 이거를 보면 이게 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걸 수학적으로 따지는 게 좀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혹시나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썼고 이거는 변이라고 쳤을 때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만 하면은 변이가 반대로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반대인 거 알 수 있고 그럼 P에서와 Q에서의 변이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O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간격 0이고 위상 반대니까 상쇄 일어나겠죠. 그래서 디귿 X고 답은 2번으로. 제가 니은 설명을 길게 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도형 관련해서 그 다음에 좀 추론 가능하시다면 금방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니까 오답률 35.1%가 적절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30.5%로 매우 쉽고요. 문제 읽어보자면은 스피커 있고 소음 측정기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림 나에서 측정된 소리의 세기를 X, 이제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건데 문제가 친절한 게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랑 보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각각 x1, x2로 알려줬죠.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기억 풀어보면은 기억 A를 끄면은 X는 X1에서 소리의 세기는 A를 끄기 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쇄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 끄면은 소리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끄기 전보다 크다? 맞고요. 니은 B 끄면 X는 X2에서 소리의 세기는 B를 끄기 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 끄면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끄기 전보다 작다가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소리의 진동수를 EF로 바꾸면은 첫 번째 보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X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소리는 속력이 300m/s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속력은 변할 리가 없고 그 상태에서 진동수 EF로 바꾸면 V 고정이고 F 람다인 상태에서 진동수 2배로 올리면은 파장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파장이 2분의 1배 돼서 X2보다 작다는 맞고 아마 2분의 1배가 될 거라서 X1 자리에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X2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답은 맞고 디귿은 맞고 답은 5번이 돼서 매우 간단한 문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인데 오답률 39.1%라서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읽어보면은 가에 그림 그려져 있고 나의 그래프 그려져 있다 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나 있는 그래프가 PQR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쉬우니까 일단 바로 선지로 가보자면 물결파의 속력 물어봤는데 속력 물어본 상태에서 속력 물어봤으니까 파장이나 진동수 혹은 주기 이렇게 두 개 알고 있어야겠죠. 파장은 무조건 알려줬어야 되고 진동수 혹은 주기를 얘네가 알려줬을 텐데 PQR 중 한 지점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게 나니까 이제 X축이 T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주기 알 수 있고요. 주기 몇일까요? 2초고요. 세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작은 네모칸이 1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한 파장이 하나죠. 파장의 길이는 4m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파장 4m. 그래서 이거 바로 해주면은 나눠주면은 속력이 2m/s인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몇 초 손에 안 보시니까. 그래서 쓰셔도 되고요. T는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P를 보면은 여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라 항상 변이가 0일 것이고요. 그럼 R이 이제 골이 되면은 변이가 좀 더 낮아지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자면은 T는 0일 때 보완 간섭 골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골 상태 돼 있는 거고 주기가 2초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때가 2초겠네요. 그럼 1초일 때는 보완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마루로 일어날 것이니까 수면의 높이는 P보다 R이 높겠죠.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나는 Q에서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의 그래프를 보면은 P 봤을 때는 상쇄 일어나서 처음 시작할 때 0인 거 맞을 수 있지만 P에서는 계속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라서 변이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P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Q는 보고 싶어도 그림 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R 먼저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R을 보면은 보강 간섭 일어나고 있는데 골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변이가 0초일 때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R도 아니고 P도 아니라서 Q다. 해서 디귿이 맞게 되고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 26학년도 수능 6번이고요. 오답률은 45%였는데 난이도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틀린 것 같고요. 이때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신경을 덜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6번이면 다른 문제의 영향도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왜 다른 문제들보다 오답률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PQ에서 보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의 개수 물어본 거 엄청 간단하고요. 지금 보면은 한 파장의 차이를 알 수는 있는데 딱히
편하게 돼 있진 않으니까 저는 파장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에서 S1까지의 그 파장을 봤을 때 1파장만큼 거리 있고요. S2는 하나, 둘, 셋, 3파장만큼 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만큼 파장이 차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를 봤을 때 S1은 한 칸, 두 칸, 3.5칸 3.5칸 가야 되고 S2는 1.5칸 가야 되는데 그럼 차이가 2인데 이때는 반대죠. 이제 P에서는 S1이 더 많았으니까 그냥이 여기에서는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PQ 보면은 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제 정수는 다 상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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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 트리 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P와 Q가 다 상쇄니까 이 사이에 있는 띵띵띵띵 이 네 가지에서 보완 간섭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2번 기출문제 풀이가 벌써 다 끝났는데 물론 고난도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출이나 변형 문제 풀어보시면서 대비하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근데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나온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확인한 후에 난이도 유추해서 고난도 문제들 많이 풀어보셔도 되니까 일단 좀 공부할 게 많으신 분들은 너무 어려운 변형 문제 같은 거 푸시지 마시고 기출문제 확인하신 다음에 좀 개념 확실히 익히고 푸시면서 나중에 대비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